케이크를 준비하게 된 배경이 있다면요. 김항석 선생님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최근에 당하셨고, 조금 이따 본인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만은 형사재판을 받아서 가다가 실형을 받을 그런 굉장한 위기에 몰리셨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한테 찾아오셔서 상담을 하시고 실형을 어떻게 안 받는 길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 우려를 표시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결과를 들었어요. 참 이게 굉장히 기적이라고 그럽니다.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실형 선고는 났는데 형 집행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새 알지만은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이고 또 변호사를 지낸 사람도 예외 없이 선고가 내리면 바로 그 자리에서 갑니다. 영창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분은 국회의원 신분도 아니시고 변호사 신분도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내려졌는데 집행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우선 그대로 고등법원의 항소 절차를 그대로 밟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서 싸움을 할 수 있게끔 된 것은 저는 굉장히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성실하게 부처님 공부하신 그런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참 제 마음속에 굉장히 기뻤습니다. 이것은 큰 성공 못지않게 우리가 축하해 줘야 될 일이고, 도반이라는 또 공부의 결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다 같이 이런 것을 기뻐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우선 본인이 와서 어떤 경위를 통해서 형이 집행이 안 됐나 그 얘기를 좀 들으시고 여기에 관련된 질문을 먼저 좀 해주실 수 있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무슨 이 표가 다 타기 전에 표를 좀 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같이 할까요? 예. 김 선생님. 인사를 먼저 받으시고 불을 끄고 케이크처럼 인사를 먼저 받으시. 네? 인사는 인사는 저한테 하시지 말고 부처님한테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테는 저기 아닙니다. 예. 이거 참 아주 불 끄시죠 먼저. 촛불. 목사님이 하시죠. 같이 가시죠. 자, 우리 좀 박수를 좀. 그게 아니세요. 요것을 달아주셔야 되죠. 먼저 법사님 원력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또 부처님 그 은혜로 이렇게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된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주변에 도와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 회사 생활만 하다가 이제 정년은 만기까지 채우고 나와서 그 개발한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차에 적용하는 것도 개발을 성공을 했고 또 이어서 이제 개발한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개발 자금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 상용화 기술을 이제 개발하려고 하는 중에 회사가 그 매출이 줄어들면서 굉장한 그 경영난에 처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있는 재산이고 뭐 이런 모든 걸 가용해가지고 다 동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는 결국 그게 이제 폐지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발하던 사업 일도 이제 중단이 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끝까지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산해갖고 그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환해야 될 금액이 약 한 1억 7천 정도 됐는데, 그 이제 회사든 개인 재산이든 모든 게 다 이렇게 이제 그 채무 정리하는데 소진되고, 이 상환을 재원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이게 실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나는 이제 그 상환하는 노력을 계속 하는데 재원은 마련되지 않고 어떤 걸 해도 이게 뭐 해결이 되어지지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루다가 최종적으로 11월 8일 날 이제 선고 결정일이 잡혀지고 더 이상 이제 미룰 명분도 없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개월 전서부터 이 머릿속에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방법을 찾던 중에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해탈이 되는 그런 법문에 귀가 번쩍 뜨여가지고 여기를 찾게 되었습니다. 처음 왔을 적에 그 이제 질문이 급한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처음 왔던 날 포행을 가는데 그 이제 포행길에서 얼핏 그냥 지나치는 말씀으로다가 말씀드렸더니 포행 중에 계속해서 그거에 대해서 또 그 다음 주에도 그 위기를 벗어나는 또 그 다음 주에도 그거에 관련된 저와 연관되어진 그 법문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럼 이제 질문을 할 게 없어진 거예요. 제 마음에 다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질문을 안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 되겠다고 해서 또 그 홍 사장님한테도 얘기를 듣고 광주의 그 기자협회 회장님한테도 말씀을 듣고 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참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그렇게 해야지 하고서 했는데 막상 일자가 다가오니까 그래도 불안한 마음이 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가서 이제 좀 정진을 더 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월요일 날 여길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이제 시작하려는데 잠을 깨니까 12시 반이에요. 그래서 한 10분만 더 있다가 올라가야지 하고 한 게 2시간을 넘겨가지고 거의 한 3시쯤 돼가지고 일어나서 이제 올라와서 3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 먹고 왔는데 이게 그냥 참으로다 시간을 허비하고 가고 이건 잘못됐다. 이건 무효다. 새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화요일 날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장님께서 자지 말고 정근하다가 이제 자식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자식기도 하는 중에 경을 읽는 중에 그 책에 써 있는 어떤 글자에서 뭐 이게 폭죽 터지듯이 뭐 펑 튀어 올라가더라고요. 이러면서 쌀통 하나만은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터져가지고. 그래서 이게 내가 잔 것도 아닌데 이게 뭐지? 예. 하여튼 그렇게 해서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뭔지는 모르고 그냥 아무한테도 얘기도 못하고 마치고 해답 어떻게 될 거는 해답도 못 듣고 그냥 일단은 내려가죠. 뭐 그 재미 0이라면 그것도 받아야 될 거고 일단 저는 이게 공부 중에 인과의 법칙을 믿고 있었는데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걸 누차에서 이게 저 법문을 통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인과의
내가 저지른 그 결과지만, 근데 이거를 여기서 끝나지 않고 뛰어넘어서 새로이 잘 성공해낼 수 있다. 이런 또 기대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 가르침, 이런 걸 자꾸 마음에 새기면서 이래 했는데, 막상 날짜가 다가오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와서 법회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하고서 돌아갔는데,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탄원서도 들어갔고, 또 어떻게 상환하겠다, 이래 해서 하겠다 하는 것도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해가지고서 제출을 했고, 이제 국선 변호인이 선임돼가지고 그 변호인한테 제출을 했는데, 국선 변호인이 이제 이게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정에 출두해가지고 제일 먼저 이제 그 선고를 받는데, 그 실형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그 쭉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에 그러나 집행은 이제 유보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예하는 것도 아니고 실형 선고해놓고 이제 구속은 안 시키고 해서 어떤 건지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님하고 그 법률 상담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항소해서 집행유예를 받으라고 기간을 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러면서 구속이 안 되고 판결이 떨어졌는데 구속이 안 되고 나와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하니까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걸로 알고들 있더라고.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변호사님조차도. 그래서 이제 자초지종을 쭉 얘기를 했더니, 항소해가지고, 이렇게 길을 열어주는 거라고. 그랬더니 금강경 읽을 적에 폭죽처럼 경책에서 터져 올라왔던 그게 조금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줬구나 하는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절대인과 법칙, 그거를 이제 이렇게 쭉 믿고, 저는 또, 저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일이든지 모든 건 다 제 마음에서 비롯됐다는 거를 갖다 이렇게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만든 제 어리석은 마음, 제 어리석은 욕심, 이런 거가 오늘의 이런 어려운 문제, 실타래 같이 복잡한 문제를 만들고 풀지 못하는, 그래서 나를 이렇게 스스로 갇히게 했다는 그런 거를 인과의 법칙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하게 다치고 어떤 사고를 당해도 누구한테 10원도 물려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다 감수하고 돈이 없으면 치료 안 하고 그냥 참아서 자연 치유되도록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법사님 법문은 저의 평상시에 그러한 사고 방식이나 또 기복에 가까운 그런 기도나 이런 거를 완전히 이렇게 좀 이렇게 제쳐놓고 새롭게 이쪽에 펼쳐놓는 그런 적이었어요. 나는 이제 희망적으로 요걸 해결해서 희망적으로 살아나갈 수가 있겠구나, 이런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여기 이제 시간 되면 자꾸 오는데 받치려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그래도 마음으로는 이해를 했는데 실천으로 이게 몸에 와서 확 젖어들질 않고, 그래서 그냥 좀 흐지부지한 상태로 자기가 돌아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제 저지난주에 이제 법사님 친견을 청해서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다 마치면 부처님 시봉 열심히 하라는 그런 당부 말씀이 있으셔서, 내가
그 말씀에 저기 이게 내가 갇혀갖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일을 계속 할 수는 있겠구나 하는 그런 이렇게 이제 그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그래서 이제 썼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법사님 원력으로 또 국장님이 계속해서 그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들어오라고 또 들어오라고 또 들어오라고 그래서 이제 그 재판이 예정돼 있는데 들어오라는데 못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법정 구속에 대해 못 들어올 수 있는데 대답을 일단 해놨죠. 못 들어올 때 못 들어오더라도 들어온다고 대답했으니까 그 대답이 고기를 건너뛰어서 이렇게 그런 것까지도 제 아전인수격으로 다 제 스스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아무튼 오늘 이게 이제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저기 했는데도 그 저기 경과 말씀은 드려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포영 시간에 법사님한테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까지 저기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그 전에 법회 시간에 고환경이라고 하는 중국의 고사, 고환경에 관련된 중국의 고사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손경덕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을 사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꿈에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서 뭐 길게 부처님 명호입니다. 명호가 된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집행하기 때까지 1000번 읽고 가라. 그러면 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꿈에 예시를 받았죠. 근데 예시를 받았지만 다 외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대로 1000번을 했더니 사형장에 갔을 때 칼이 목을 쳐도 칼이 부러질지언정 죽지 않았다라는 그런 고사를 말씀드린 적이 있고 그런 믿음만 가지면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도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꼭 요번에 경우는 그 고환경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얼마 전에 생생한 우리 법정 구속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었을 겁니다. 국회의원을 지냈고 현직 변호사가 그다음에 변호를 하는 중에 즉 경기도지사인 이재명의 상대편의 변호를 맡았던 강용석 변호사가 바로 다른 일로 사문서 위조로 1년을 실형을 받고 그 막중한 변호 임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이 되었던 신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변호사고 중대한 변호를 맡아서 그 일을 구속하면은 그 변호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큰 변호를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물들 예외 없이 바로 현장에서 법정 구속이 됐는데 김항석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국회의원 지내신 분도 아니고 정치적인 거물을 변호를 맡고 있는 그런 급한 사람도 아닌데 법정 구속을 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분은 아마 고등법원에 항소하면은 집행유예 또는 그 이하로 상당히 경감될 것은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보고 이것은 바로 고환경의 기적 못지않은 그런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참 이 건강경 공부라는 것이 참 헛되지 않구나. 이렇게 이제 느끼게 됐던 겁니다. 근데 이제 참고로 이 건강경 공부의 위대성을 입증하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분이 그전에도 상당히 독실한 불자였던 것 같습니다. 거의 몇 달을 관세음보살 열심히 불철주에 하신 적도 있었고 하루에 108배씩 몇 년을 하셨다고 그랬죠. 1000일을 하셨던 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어떤 부처님의 가피라고 할지 이런 것들을 별로 실감하시지 못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 오신 지 불과 8월 달에 오셨으니까 100일도 안 되신 짧은 기간에 아마 본인은 부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거로구나 이런 것을 실감하셨다라는 걸 보면
뭐 제가 어떻습니까? 아전인수격의 해석인지 몰라도 이 공부법 괜찮지 않습니까? 네.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인재 양성 교육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현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법사가 금강경 독송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 유심조, 공, 불이, 구족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하는 체험을 통한 설법집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를 출간했습니다. 구입은 전국 서점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청우당 02337-1636번입니다.